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청와대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뜻을 굳혔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내각 개편은 현 정홍원 총리와 문창국 총리 내정자와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꼴인 65.6%가 문창극 사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의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겸임할 교육부 장관에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을 내정하는 등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공보단 공보위원을 지낸 정성근 전 SBS 앵커가 내정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 공대 교수 겸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무수석에 임명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는 단순한 참모 이상으로 국가 상징성을 갖는 자리인데 국가관이나 민족 현대사회의 비극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 기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평화방송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라는 게 뭐 단순한 대통령의 참모 그 이상으로 이 국가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요. 네. 거기에 우리 국가관이나 또 우리 민족 또 우리 현대사의 비극 이런 거에 관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인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는 국정을 통할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이제 책임 총리까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막중한 그 어떤 임무가 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예. 그러면은 문창극 지명자의 어떤 향후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자진 사퇴론도 나오고 있고 용퇴론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청와대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은 들끓고 있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체가 좀 더 확인이 되고 국민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면 예. 결국 국민 여론에 따라서 본인이든 또 청와대든 분명한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지난번에 한 번 또 지명했다가 철회되고 이래가지고 예. 또 국정이 너무 장기 공백되고 또 대통령께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뭐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네. 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는 아주 튼튼한 국가관이나 또 역사인식 이런 걸 가진 분이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문 후보자가 심지어는 조선민족의 DNA가 의존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일제가 그들의 침략을 정당하기 위해서 내놓은 식민주의 사관에 한국민족이 의타적이라든지 의존적이라든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문 후보자가 심지어는 그 조선민족의 DNA가 예. 의존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일제가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식민주의 사관에 그 한국 민족이 의타적이라든지 의존적이라든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말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가운데 외국인들 가운데서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 더럽다라든지 그 다음에 게으르다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윤치호의 경우도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면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해명하는 바와 같이 윤치의 말을 단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후보의 소신이 그렇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문 후보는 왜 그러면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면 관리들이 가렴주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중세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만약에 한국인의 DNA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문제, DNA 속에 지금 게으르고 그게 있는데 오늘날 한국인들의 이 부지런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정확히 1시간 5분짜리 연설 동영상을 봤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가하면 고양이가 호랑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했죠. 예. 네, 그런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1시간 5분짜리 동영상 아마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걸 보지도 않고 어디 그냥 언론에 조금 쪼가리 난 거 가지고 보고 그냥 부안회동에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김진태 의원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이 새누리당, 제가 속한 당이지만 이 웰빙 신사들은 말이에요. 조금만 여론이 불리해지면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치기 바빠요. 이렇게 왜곡을 당하고 그 당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좀 사실이 뭔가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론이 조금 불리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걸 도망가기 바쁩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거는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가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네. 긴 문자인데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만약 폴란드 총리 자리에 오른 후보자가 나치가 우리 침공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단련한 기회를 준 것이다. 우리 폴란드인 이거 잘 이겨냈다. 이렇게 발언했다면 이 후보자가 폴란드 총리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떤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어떻더라도 취지와 맥락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치와 일제는 좀 다른 건가요? 나치와 일제 그렇게 도식적으로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아주 알겠습니다. 좀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예. 한편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는 같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제 국민 안 하겠다. 주민등록증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동영상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강연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역사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사 인식의 문제로 볼 때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여러 발언이 다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2조 500년, 2조란 말도 우리가 이거 식민사관에서는 쓰는 말인데요.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이런 식의 그 인식. 이런 분이 국무총리 되면 강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인식인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총리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총리 인선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가지고 내각 전체가 물러나는 과정에서의 총리 인선인데 예.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른바 국가개조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개조의 방향이 문창극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예.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의 그 가슴에
그 입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지금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번 인사가 민심을 잘못 읽은 인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청문회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사실 지금 한 발언이라거나 인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단순히 뭐 보수 진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보수 인사가 총리가 되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역사관이라거나 또는 이제 뭐 국민관이나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나라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예.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뭐 부끄러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제 국민 안 하겠다. 주민등록증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일제치하의 실현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역사관이라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견강부회라고 단정하며 게으르고 자립심 없는 민족이라는 거에 더해 전체 맥락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종의 무지한 국민으로까지 폄하해서 보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동영상과 여러 쓴 글들을 종합해보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친일과 반민족적인 식민사관, 매국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하태경 의원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한 몇 마디 말로 그의 삶과 생각을 규정하려 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이런 의견들도 몇몇 분들 하시고요. 또 저널리스트 아니냐. 대중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발상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분은 뭐 30년 가까이인가요? 언론인의 종사를 하셨던 분이고 예. 실제로 지금 보도되는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시각, 자신의 문제점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과 관련된 예. 그 글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글, 그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들을 그럼 내놓아야 될 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 좋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앞으로 총리 후보 또는 총리가 되는 경우에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이러한 사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지금 뭐 언론을 상대로 지금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편 한국개신교 역사 전문가인 백찬홍 CR재단 운영위원장은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인식은 뿌리 깊은 근본주의 신앙, 즉 미국의 보수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백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백 선생님 통화된 김에 이거 꼭 여쭙고 싶었어요. 네. 왜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는 다른 나라 개신교와는 달리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 종교와 화해하는 것도 좀 약하고, 네네. 그리고 정치 참여와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거나 무슨 배관시하는 듯한 이게 저의 편견일까요? 아니면 근거 있는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뭐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 기독교 뭐 한국 기독교가 영향을 받은 건 그거는 100%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들이 되게 이제 초창기에 비해서 점점 이제 이 일제 지배가 이제 길어지는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또 대부분이 미국 그 남부라든가 그 근본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1.1핵도 틀린 점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 모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남녀 차별을.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